구남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어 3단원 짜임새 있게 구성해요와 관련해서 자료를 활용한 발표 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라는 것은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겉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청중들,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설득하거나 설명, 소개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표는 이렇게 회사에서 어떤 사업이나 또는 입사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발표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스티븐 잡스가 신제품을 청중들에게, 일반 대중들에게 신제품을 소개할 때 또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그 국어 3단원 내용을 보면요, 자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맞춰져 있는데, 선생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용 구성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고래는 바다에 사는 포유동물이다 와 같이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뜻을 명백히 밝히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다음은요, 분석입니다. 이 내용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죠. 자동차를 예로 들면요, 자동차는 파워트레인, 셋이 바디로 이루어져 있다. 파워트레인은 동력을 발생시키고 그것을 조향하는, 그 방향을 조정하는 그런 장치들이다. 이런 식으로 대상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분류입니다. 분류는 비슷한 대상끼리 묶어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튜바, 홀은, 트럼펫은 관악기이고 바이올린, 첼로, 더블 베이스는 현악기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속성을 가진 대상들끼리 묶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다음은 비교와 대조입니다. 사물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나비는 날개를 접고 앉고 나방은 날개를 펴고 앉는다. 나비는 낮에 활동하고 나방은 밤에 활동한다. 이런 식으로 차이점을 부각시켜 설명하는 겁니다. 과정은요, 시간을 순서에 따라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설명하는 거예요. 1인당 총소득이 1950년대는 이만큼이었는데 2000년대에서는 이만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내용의 구성 방법은 또 하나는 이제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에 대한 그 결과를 밝히는 거죠. 편식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해서 이제 건강에 위험하다. 이렇게 원인과, 편식이라는 원인과 그 건강이 악화된다는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시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생태교란종은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종류의 동식물로 뉴트리아나 황소개구리 같은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 이제는 자료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표입니다. 도표는 변화 모습이나 전체 비율을 한눈에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처럼 말이죠. 또 이런 원그래프도 있습니다. 원그래프에 대해서는 수학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가 대표적인 어떤 여러분이 활용하기 편한 자료일 텐데요. 대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고래는 바다에 사는 포유동물로 새끼를 낳는데 다리가 퇴화돼서 지느러미 형태로 변했다. 이렇게 이렇게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진 한 장으로 설명하는 편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은 현장의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동영상이 잘 2003년 3월 30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지역 리히터 규모 5.0. 2004년 5월 29일 경상북도 울진군 동쪽 해역 리히터 규모 5.2. 주의할 점은 2014년 너무 길면은 집중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길이의 동영상을 꼭 필요한 만큼 발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리입니다. 소리는 음악이나 현장음, 대상이 내는 소리를 이제 들려주는 거죠. 들어볼까요? 선생님을 이렇게 열렬히 활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소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또 지도입니다. 자, 지도는 지리적 위치나 그 특징을 보여주기에 적합한 자료라고 하겠죠. 대한민국 안에 우리 구평남부초등학교를 설명하는데 그 위치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지도 자료로 제시를 한다면 구평남부초등학교의 위치를 한눈에 더 쉽게 알려줄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자료를 사용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정확성입니다. 자, 정확한 내용인지 확인하고 인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의성인데 이거는 가능한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적절성입니다. 대상에 맞는 자료를 활용해야 됩니다. 대상과 관련 없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 자료 만들 때 좀 신경 썼는데 저작권, 자료를 가져올 때 그 출처를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아직은 여러분은 학생이고 교육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어지간하면 거의 이제 허용이 됩니다만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아가서 이제 사회인이 돼서까지도 이런 발표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때 그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것 지금부터 연습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과제를 설명하겠습니다. 과제는요, 기본적으로 모둠별 활동이 기본입니다. 자료를 제작할 때는 모둠원당 2장에서 3장의 슬라이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4명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장에서 한 12장 정도의 슬라이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을 해서요. 동시 작업이 가능하니까 페이지를 나누어서 모두가 자기가 발표할 분량을 제작을 합니다. 발표 방법은요. 자기가 만든 페이지는 자기가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모둠원당 1분씩 1분을 더 하더라도 그래서 4명의 모둠인 경우에 4분에서 5분 정도가 적절하겠습니다. 공유 방법은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해 볼까 합니다. 부모님들도 동시에 보실 수 있게요. 평가 방법은요. 자기평가, 상호평가, 그리고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구술평가까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의 발표를 잘 들어야 됩니다. 발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자료를 찾아서 읽기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발표할 대본을 글로 쓰는 과정도 꼭 필요합니다. 앞에 나와서는 주저하지 말고 자신 있게 말해야 되겠죠. 자, 이걸 봤을 때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까지 국어에서 다루는 모든 영역이 거의 모든 영역이 이 활동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국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도 선생님도 신경 써서 이 단원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